동료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남자라면 굵직굵직하게 상가도 좀 하고 건물 중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오피스텔 뭐 월세 맞춰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전문으로 중개하고 있는 잘 듣고 안내해드리는 경청부동산의 대표 함준선입니다. 제가 오피스텔 중개하면서 동료 공인중개사한테 받았던 질문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봤던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다른 중개 대상물 많은데 오피스텔만의 중개의 강점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가 먼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꾸준히 중개 수수료 받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6천만 원을 중개 수수료를 한 번에 받는 게 좋으세요? 대부분 한 달에 꾸준히 500만 원씩, 500만 원씩, 500만 원씩, 500만 원씩 받는 걸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 한 달 우리는 살아내야 되거든요. 동료 공인중개사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니 남자라면 굵직굵직하게 상가도 좀 하고 건물 중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오피스텔 뭐 월세 맞춰가지고 언제 돈 버냐 이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오피스텔은 거래가액은 작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약이 나와요. 그래서 매달 안정적으로 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요. 계약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면 부동산 정책 바뀌고 조금만 지나면 부동산 세법 바뀌어요. 근데 1년에 한두 건 해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피부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근데 오피스텔 중개는 매달 여러 건의 계약을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바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어요. 매물이 없어서 광고를 못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피스텔은 그런 걱정은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90% 이상은 대부분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아요. 대부분 월세나 전세를 내놓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중개시장에서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시장을 많이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요, 이 오피스텔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복잡도 하고 이 작은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나 대부분 이걸 좀 팔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저희한테 의존하는 것도 많아지고요. 오피스텔에 어떤 분들이 생활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1, 2인 가구, 젊은 친구들이 생활해요. 잠깐 머무는 공간으로 쓰는 게 오피스텔이 대부분이에요. 뭐 신혼부부들이 청약 아파트 해놓고 잠깐 와서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잠깐 살거나 아니면 갑자기 발령이 나가지고 직장 때문에 그 부근에 오피스텔에 살거나 아니면 학교 때문에 잠깐 머물다가 방학에 다시 집으로 가거나 지금처럼 1, 2인 가구가 많이 살고 그리고 도중에 만기 전에 퇴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매물이 항상 풍부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피스텔 중개의 강점, 안정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매달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빗대서 매달 계약을 여러 건 해보기 때문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90% 이상은 거주하지 않고 임대차를 내놓는다는 것. 그리고 살고 있는 사람 분들이 자기들의 직장에 따라서 아니면 결혼에 따라서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집도 옮기고 하기 때문에 계약 기간 전에 나오는 매물도 많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수익도 볼 수 있고 일정하게 매물도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개할 수 있다는 게 오피스텔 중개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